숙제공사는 시험 보기 전에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어쨌든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업로드 하니까 그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쯤 해서 한 모르겠어요. 그 틀린 개수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이것은 그 비슷하게 틀렸던 부분에 대한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까지 해가지고 같이 드릴 테니까 공부하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름을 질렀는데 네이밍 센스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주간 이승훈이랑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뭔가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제 약간 예측을 좀 해야 돼. 예측하고 확인한다. 예측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할 거냐라고 딱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0분의 어떤 게 있는데 알파로 간대. 이거 알파. 자, 알파로 간대. 문 아니야, 그죠? 0분의 그 네모야, 그죠? 세모로 갈까? 세모. 자,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로 간대. 그럼 이제 알파로 가면 선택지가 없다니까? 이 세모는 당연히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딴 게 오면 발산하거나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발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아두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얘는 세모분의 0이다. 이게 있는데 이쪽에 0이 있으니까 알파로 가는데 0이 아닌 값으로 간다라는 것만 끼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0이면 이게 굳이 그게 아니어도 되거든요. 이게 0이니까. 그럼 이제 0이 아닌 값으로 간다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세모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다함수 같은 경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곱하기의 경우는 마찬가지야. 이제 그 네모로 해도 되겠지? 네모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근데 얘가 어떤 이제 알파라는 값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네모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모는 0. 그렇잖아. 아니 무한대로 뭐 곱했는데 어떻게 이게 뭐 알파로 간대? 그러면 당연히 수량할 거면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에도 급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무한대에도 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도 약간 이런 0이잖아. x 제곱분의 1 같은 거. 리미트 쓰고 x가 무한대로 갈게. 그러니까 이런 0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 가더라도 약간 좀 얘는 엔트맨 총 2번 맞은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비슷한 거 뭐냐면 리미트라고 쓰고 x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쳤을 때 뭐 2x 제곱 같은 게 딱 있다라고 하면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두 개를 곱하면 그냥 2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봤을 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뭐냐면 이제 0이 있는데 0 곱하기 뭔가를 딱 썼어요. 이렇게 딱 썼는데 얘가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간다. 근데 이쪽이 마찬가지로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얘도 당연히 이쪽은 네모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고 네모는 무한대로 이제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로지 얘는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다항 함수의 추론이야. 다항 함수 추론. 함수 추론. 다항 함수의 추론. 요걸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킬러 문제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준킬러나 킬러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들의 어떤 어떤 값들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는데 우선 그거를 좀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FA가 0이다라고 하잖아. 이렇게 0이라고 하면 그럼 여기는 FX는 당연히 뭐냐면 X 빼기 A를 인수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FA도 0인데 동시에 F'A도 0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건 뭐냐면 FX를 쓸 때 여기는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좀 뭐 이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FA가 만약에 B다라고 하면 이쪽은 FX를 썼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X 빼기 A 곱하기 GX가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돼요. 이쪽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뭐 식을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얘는 고1 때 했던 거 있잖아. 수상. 그런데 뭐 그걸 다시 뭐 이렇게 교과서를 보고 이건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고1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그 인수 정리에 대한 거를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고 기억하시면 될 거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조건이 두 개 나와요. 조건 두 개. 그래서 보통 뭐가 있을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 있어요. 0분의 0꼴.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지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얘는 큰 틀이야. 큰 틀. 얘는 세세한 부. 세세한.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차수 하고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 이걸 알아보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인수 플러스 개수 같은 경우들을 다 알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제발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처음에 뭘 가지고 보냐면 그러니까 얘는 큰 거밖에 모르니까 얘를 가지고 갈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 틀이 나오면 함수 틀 한 번에 안 돼요. 함수 틀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제발 다시 이쪽에 대입을 한다. 마지막 대입. 이걸 안 하면 절대 이제 나머지 개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발 마지막에 대입. 제발 플리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약간 규칙성을 줘야지 이걸 뭔가 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좀 그 심화를 하자면 얘는 그래서 그냥 최고차랑 연관성이다. 최고차 이거랑 연관성이 있고요. 이쪽은 최저차와 연관성이 있다고 최저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요거 하고 문제 몇 개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어쨌든 같이 보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요겁니다. 리미트, 그죠? 맞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볼 때. 그 초안을 만든 대로 가야 되니까 fx분의 gx 이대로 이제 프린트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gx, 자 이게 이제 알파라고 하면 그 알파가 0이 아닐 때와 알파가 0일 때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0이 아닐 때는 f와 g의 차수가 같아요. 차수가 같다. 무조건 같다. 그리고 그 비율이죠. 비율. 이게 최고차 개수 비율, 최고차 개수 비율. 알파가 훨씬 낫다. 알파. 이게 최고차 개수 비율. 이거고. 자, 알파가 0이면 그러니까 그 모 쪽의 차수가 더 크니까 f의 차수가 g의 차수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만 알아. 큰 틀만 몇 차인지 그것만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이해를 해보자면, 자 리미트라고 쓰고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되는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랬을 때 fx분의 gx예요. 요게 이제 알파다라고 딱 해봅시다. 알파.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쪽은 마찬가지로 뭐냐면 알파가 0이 아닐 때와 알파가 0일 때로 나눠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는 뭐냐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이 차수랑도 좀 연관이 있고 인수야. 인수. 0의 개수랑 연관이 있는데 0이 아닌 거는 f하고요. g의 0의 개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0 곱하기 0 곱하기 알파 분의 0 곱하기 0 곱하기 베타, 이런 경우들이 봤을 때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개수가 같다. 그래서 없어지니까 알파분의 베타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0이라는 건 이쪽은 반대야. g의 0의 개수가 f의 0의 개수보다 많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인수를 가지고 봤을 때 이쪽은 뭐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x제곱 곱하기 뭐 x 플러스 뭐 1 뭐 이렇게 간다라고 쳐도, 그럼 여기는 뭐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사라지니까 얘는 0이 1개, 얘는 0이 2개 있었던 거니까 지워져도 0이 하나 남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게 그냥 2분의 0이니까 얘는 그냥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최저차항이 이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최저차항이 이쪽이 크다. 최저차항. 그러니까 얘는 이거잖아. 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분의 이쪽은 x 3승 플러스 x 제곱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미트가 되고요. x가 0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약분하니까 2분의 x니까 2분의 0꼴이라는 거죠. 최저차항이 이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어차피 무한대는 세세한 거기 때문에 약간 큰 틀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자,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xn승분의 fx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x의 n승이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좀 중요할 거냐라고 보면 얘가 0인 경우가 좀 중요해요. 어차피 이게 0이 아닌 거는 무조건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x, n승이 무조건 인수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가 0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살짝 좀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지금 0이 n개 있는 거예요. 0이 n개. 0이 n개. 0이 n개. 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 fx를 썼을 때 무조건 0이 n개보다는 많아야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인수를 xn 플러스 1승을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뒤에 건 모르니까 뭐 gx라고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fx. 돼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돼요? 오케이? 그죠? 이거야. 그러니까 요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쪽은 반대야. 이게 0이래. 오씨. 근데 이거야. 그럼 자신있게 이렇게 한다? 야! 이렇게 하고 xn-1승 곱하기 gx라고 쓰는 순간 틀렸어. 틀렸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얘가 맞거든? 이거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이거잖아. 자, fx의 0의 개수가 이쪽은 n 플러스 1개 이상인 거고, 이상. 그래서 무조건 얘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쪽은 뭐냐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쪽이 뭐냐면 얘보다만 0의 개수가 작으면 되기 때문에 이쪽은 0의 개수가 이쪽은 n-1개 이하다.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얘는 예측할 물론 이게 나올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몰라. 미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얘는 n-1개 이하다라고 생각하면 n-1개 이하.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뭔가 조금만 좀 더 해봅시다. 자, 조금만 좀 더 해보면, 그러니까 최저차항을 가지고 내가 생각했어요. 최저차항. 그래서 그 최저차항의 어떤 형태를 보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약간 그런 극한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자, 리미트 똑같은 얘기야. 라고 쓰고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n승분의 fx라고 썼을 때 이쪽은 얘가 알파다라고 쓰면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0이 아닐 때와 알파가 0일 때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건 0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의 최저차랑 여기의 최저차가 뭐하다?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최저차가 n차기 때문에 내가 fx를 볼 때 그냥 전개식의 입장에서 보면 전개식.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함수 추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거야. 함수 추론을 할 때 우리가 방법이 이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수 정리.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로 갔을 때가 인수 정리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전개식이에요. 전개식.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이게 지금 인수 정리 형태가 되는 거고 이쪽은 전개식의 형태가 되겠죠. 둘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최저차가 n차니까. 아, 그거 몰라요. 플러스 알파 x n승 곱하기 돼요? 요게 이제 최저차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이 0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얘는 최저차 얘는 n 플러스 1차 이상입니다. n 플러스 1차 0의 개수도 많아야 되는 거죠. 1차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상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a의 n승분의 fx도 마찬가지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죠. 얘가 만약에 알파가 되면, 그러니까 알파가 0이 아닌 경우와 알파가 0인 경우로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여기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다른 건 모르겠다. fx를 딱 갔을 때 이거 자체가 0이니까 쭉쭉쭉 가서 이쪽은 얘는 이거죠. 알파라고 쓰고요. x 마이너스 a의 n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수 똑같이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파가 0일 때는 뭐냐면 fx,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그냥 이 정도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라고 쓰고 x 빼기 a에 여기는 뭐냐면 n 플러스 1승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니 뭐 알파 아니겠죠, 그죠? 뭐 대충 뭐 아무거나 뭐 물음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일 거니까 어쨌든 0이 더 많은 거니까 이게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실제적으로 뭔가 함수를 봤을 때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은 좀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여기는 이 정도까지는 좀 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것까지는 내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몰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무리가 있진 않았던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다 하긴 했어요. 다 하긴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 나름 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 추론의 방법은 이렇게 임수 정리 형태가 있고 전개식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됐을 때 이걸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 계산 같은 경우는 다 뭐 이렇게 쭉쭉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뭐 크게 그게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아까 몇몇 개 풀었잖아요, 그죠? 몇몇 개 풀었고, 그러면 몇 개만 좀 더 봅시다. 그 21페이지 있죠, 21페이지 필수형 2번. 필수형 2번. 그런 데서 3차 함수 fx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왔을 때 우리가 얘를 보고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3차 함수니까 인수가 3개인 거야. 인수 3개. 인수 3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fx. 그 다음에 이퀄 리미트라고 쓰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fx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1이야. 얘를 만족시킬 때 f2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f2의 값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 0 대입해서 0이 되는 거니까 f0은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또 0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은 f1도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fx를 쓴다고 쳤을 때 제발 그냥 x 곱하기 x 빼기를 쓰자고요. 이거 쓰자. 그 다음 나는 몰라. 그 다음 나는 모르니까 3차니까 ax 플러스 b라고 두면 돼요. 그냥 이렇게. 왜냐면 무한대꼴이 무한대꼴이 안 나왔어. 그냥 둘 다 0분의 0꼴이니까 이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제발 이게 그거죠. 사라졌다. 함수.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의 기본 틀이 나왔잖아요. 그죠? 함수 기본 틀이 나오면 제발 뭐 하자고 0분의 0꼴에 대입하자고. 제발. 대입해야 정확하게 나온다. 되니? 그게 기본 틀이야.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럼 이거 약분하니까 여기서 이제 0을 대입할 수 있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b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b가 되고 그 값이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x 빼기 1 지워버리고 1 대입하니까 여기는 a 플러스 b가 1일 거기 때문에요. b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면 a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2고 b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0분의 0꼴을 가지고 함수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생각보단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야. 이거 빼기 0이고요. 빼기 0이라고 쓰십니다. 그래서 얘가 F0. F0이 0이니까. 그럼 얘를 F'0이 1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1도 0이니까 마이너스 F를 썼어요. F'1도 1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돼요? 자, 그리고 그럼 아까랑 비슷한 얘기긴 하거든? 아까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 어차피 나중 되면 또 얘기를 해줄 건데 이게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이건 기억하세요. 남들도 알고 있을 거야. 보통 이제 남들 다 알고 있는데 어제 어떤 애가 질문하더라.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x 곱하기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곱하기 x 빼기 감마라는 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fx야. 여기서 인수가 0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f 프라임 알파가 있고요, f 프라임 베타가 있고요, f 프라임 감마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 인수랑 연관되는 것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얘를 가지고 가리고 f 프라임 알파면 얘를 가리고 알파를 대입하시면 돼요. 얘를 가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 곱의 미분법이라서 얘를 미분하면 이거거든요. f 프라임 x. 그럼 얘는 앞에 거랑 미분하면 x 빼기 베타 곱하기 x 빼기 감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미분하면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감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거 미분하면 쪽에는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보면 얘를 지우는 거 아니면 무조건 얘가 인수로 있잖아. 그럼 대입하면 사라져요. 다. 어차피 대입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가리고 알파를 대입하면 끝이니까 이쪽은 알파 빼기 베타 곱하기 알파 빼기 감마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공식이야. 그다음 이쪽 마찬가지로 얘를 가리고 베타를 대입하면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를 가리면 이쪽은 감마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f 프라임 0이고 f 프라임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f 프라임 0은 이걸 가리고 0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걸 가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ax 플러스 b였기 때문에 그럼 얘를 가리고 0 대입하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그럼 그게 1인 거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를 가리고 1 대입하면 그냥 a 플러스 b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1이라고 써도 똑같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극한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약간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게 그 27페이지 3번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필수 기출 4번 있죠, 26페이지. 필수 기출 4번 그걸 좀 볼게요. 그걸 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풀어주고 싶은 게 8번이긴 하거든. 31페이지 8번. 근데 그거는 뭐 딱히 질문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거 어차피 숙제를 다 내드릴 테니까 내가 거기까지만 우선 할게요. 그냥 그 4번까지만 우선 하고 필수 기출, 그리고 테스트 보고 거기서 또 풀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거하고 시간 나오면 8번 해드리고요. 아니면 숙제로 할 때 하시면 되고, 숙제는 이걸로 합시다. 그 개념 교재는 2강까지 다 푸시고요. 개념 교재는 2강까지 전체 2강 전체 2강까지. 그 다음에 그 기출교재는 그럼 이것까지 하면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주간 이틀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좀 더 필요한 거 있을 것 같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꼼꼼하고 그렇게 하게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럼 4번을 볼게. 필수 기출 4번. 그래서 이 기출이란 말이에요. 수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풀자고요. 필수 기출 4번, 기출 4번. 자, 상수함과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정수래요. 개수 정수. 그러니까 다항함수. fx랑 gx가 있다. fx랑 gx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자, 다음 조건 만족할 때 f2의 최대값이래. 이게 은근 유행이라고. f2의 최대값. 최근에 좀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약간 다시 수그러들긴 하는데 그래도 내신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수능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이제 요즘 자주 나오니까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정석이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에 무한대꼴이 나오고 0분의 0꼴이 나오는 게 정석이야. 여기는 x 3승분의 fx 곱하기 gx입니다. gx가 이쪽은 2가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여기는 fx 곱하기 gx가 마이너스 8이야. 앞으로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어떤 문제집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각각을 보기엔 너무 빡세요. 각각을 보긴 빡세니까 그냥 fx 곱하기 gx로 가자고. 그렇게. 어차피 안 정해져 있으니까 지도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가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 다항식이니까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는 다항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다항함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한대로 가는데 꼴 파악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란 말이야. 근데 걔가 2죠. 그럼 차수가 똑같이 몇 차가 될 거고요? 3차가 될 거고, 여기 최고치 함수에서 비율이 2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난 딴 건 모르겠지만 2x 3승으로 가는 건 맞다는 거죠.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보고 애들이 그래도 이걸 이렇게 최저차항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0 2개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4거든? 0으로 안 가잖아. 그럼 이쪽도 0의 개수가 몇 개 있어야 될까? 2개요. 그럼 여기 최저차항이 얼마죠? 2차죠. 여기도 최저차항이 몇 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2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비율이 얼마야?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여기 마이너스 몇 있어요? 있겠지. 돼요? 5초 컷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꽤 어떻게든 했겠지? 근데 그냥 이렇게 풀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간을 절약한다는 얘기. 시간을 절약한다. 그럼 당연히 뭐냐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중에 뭔가를
그거 주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의 최대값이거든요. 그럼 이게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빼고 얘를 fx로 두고 얘를 gx라고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죠.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정수니까. 그럼 이걸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게 fx였을 때 여기다 2 대입한 거니까 4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f가 8이다. 이것도 내신에 잘 나옵니다. 내신에. 그리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를 써먹을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는 어떻게 보면 전개식의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죠. 전개식의 형태로 인수정리가 아니라. 그래서 방법은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알맞은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1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이따가 뭐 숙제 공부하면서 좀 볼게요. 그래서 좀 보고 아마 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안 한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질문을 좀 하세요. 다음 질문하고 아마 연속 다음 시간에 나가게 될 거예요. 연속.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아마 그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목요일이 되겠죠? 그때 아마 그 미분계수 정의할 때 그때 내가 뭐 아마 얘기를 할게. 근데 그건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좀 몰랐던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심화까지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시험지를 갖고 올게요. 시험지를 갖고 와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드릴 테니까 그거 풀고 빨리 한번 그거 정리하고 그다음 가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리세요.